안녕하세요. 송년암 1월 천궁 대신 해수가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신점을 제가 한번 요청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또 수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 수장의 2020년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네네. 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선생님께서 좀 느껴지시는 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분은 굉장히 초년에는 공공하고 고단했다, 그지? 그래서 형제나 친 쪽에 대해서 혜택이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이다, 그지?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유년 시절이 많이 공공하고 어렵고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이 자리에 서신 분인데 지금 현재는 만 사람이 따르는 형국이고 천 사람이 따르는 형국 아닙니까? 그지? 네. 모든 국민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지? 근데 나의 이 이상을 있잖아요.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방으로 말을 막 몰아 달리기 시작하고 있잖아, 지금. 그치? 산길도 건너고, 물길도 건너고, 다 모든 길 해갖고 다 지나가서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이 목마름을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가. 이 궁리하시잖아. 그래서 이 재물의 수가 그렇잖아요. 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좀 안정되고 또 혼란이 없고 또 이런 대한민국이 뭐 세계 최고로 있잖아요. 좀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궁리하고 내일도 궁리하겠지. 네. 예. 그래서 너무 몸이 바쁘니까 보물을 구하려고 있잖아요. 동분서주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편히 쉬는 시간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편히 쉬지 못하면 약간의 건강에 있잖아요. 신호탄도 있다. 너무 무리하시다 보면 내가 5년 동안 임기를 다 마쳐야 되는데 그 약간은 한 번은 물론 여태까지도 뭐 안 흔들리고 오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갖고 이 징조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위기가 한 번쯤 올 수 있다. 위기는 있어요. 위기는 있는데 지금부터도 조금 파열음이 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너무 입단속도 잘 시켰었고 모든 그거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버려 놓으니까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약간은 지금 분열도 있잖아요. 뭐 다른 분열이 아니라 한 사람 해갖고 잘못된 것이 지금 이제 또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약간은 불안하고 저렇게 누워 있어도 불안한 팔자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편한 팔자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최고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건자에는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일반 이렇게 해갖고 우리와 사주 보잖아요. 그지? 편한 보통의 사람보다는 위험 있고 존엄한 자리에는 올라갔지만 가히 그 자리가 좋을까요? 무게를 견디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치. 근데 무게는 잘 견딘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누구를 잘 만났노? 뭐 마누라를 잘 만났잖아. 내 배우자를 잘 만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배우자가 나의 있잖아요. 서포트 해주잖아. 사람은 있잖아. 내가 혼자 서갖고 있을 때 빈자리가 컸던 사람이 배우자를 얻음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 자리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믿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든든한 하나의 그지 후원자입니까?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났다 이렇게 해갖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내가 보니까는 2026년에 병원년에는 신상에 있잖아요. 약간의 고통은 있어. 왜? 무슨 고통이냐. 내가 이제 민주당에서 내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 편만 들 수도 없잖아,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을 바라보는 입장, 또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여기에서 내가 갈등이 조금 심할 거다. 이렇게 해갖고 좀 보여줘요. 그래서 요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냐고. 그치? 힘들고 그거 한 것을. 그래서 지금은 기쁨과 근심이 있잖아요. 병원연에는 서로 교차하고 또 그 다음에 기람과 흉함이 있잖아요. 함께 나누는 시절이 되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3월과 4월은 있잖아요. 구설수를 조심해라 하거든. 구설수를. 왜냐면은 분명히 시비가 있을 거다. 왜? 다시 예전에
사건으로 있잖아요. 누가 공작을 했던 간에 그 사건이 한 번은 다시 덜 추워질 거다. 덜 추워져서 없던 말도 있잖아요. 지어갖고 내고 다시 검은 구름이 한 번 오면 그 구름을 있잖아요. 걷어갖고 내는 시간이 약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보여요. 그래서 3, 4월 때는 약간의 가시밭길을 걷는 형국인 되나 내가 검은 구름이 왔다고 해서 비가 내린다고 해서 일 멈추시는 분입니까? 그건 아니다. 맞지? 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갈 길은 계속 간다. 두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바람은 부나 바람이 불어도 있잖아요. 그 바람을 맞고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간다. 그러면은 한 3월 중반이 넘어서고 4월 초가 되면 달빛이 있잖아요. 소요하게 비추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있잖아요. 서로가 화합하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지금 이 시절에는 임금과 신하를 하면 욕들은 먹지. 근데 지금 그만큼 대통령과 모든 지금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한 번은 마련이 될 거다. 그래갖고 보여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당당히 오르고 또 그다음에 5월달, 6월달이 되면 금소반에 과일 놓고 잔치한단다. 그러면 뭐 좋은 일 있겠네. 네. 그치, 예? 너무 좋습니다.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뭔 성리가 있겠지, 그치,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잔치를 하고 나면 또 나의, 지지하는 세력들이 더 많아지겠지, 예? 그래서 만인들이 우러러서 칭송할 거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반드시 어느 누군가는 나를 음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 음해하는 세력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응징하지 마라 이러시거든요. 왜? 덕을 쌓으면 나한테는 귀한 자손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요. 손자 보실런가 보다. 마치 대통령 할아버지 되실란가 봐.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게 요즘은 너무 극심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지. 이거 뭐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극명하게 갈리는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 대통합이 될 수 있을지. 물하고 불은 있잖아요. 물하고 불은 어떻게 돼? 못 만납니다. 못 만나지. 네. 그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는 그런 것 같아. 못 만나. 만날 수가 없어.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정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긋장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물과 불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한생한 사람들만 계속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앉아서 머리 받고 싸우고, 자기 있잖아요. 당파 싸움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는데 거기에서 조금은 더 발전해서 더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 똥 싼 거 치우지도 못해. 안 쌌다고 계속 하니까는 국민들이 성질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 맞습니다. 똥 쌌다니까는, 예. 제가 꼭 뭐 누구의 정당을 말은 안 해도 똥은 쌌어요. 똥은 쌌는데 똥을 쌌으면 내가 똥 쌌어요. 똥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똥을 안 쌌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서로 화합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 똥 냄새는 막 풍기고 좀 더럽고 고약한 냄새 맞다 이겁니까? 그지? 네네. 근데 그거를 아니했다고 하니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잖아. 깨끗하게 막 인정해놓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뭐 옷에 좀 묻었으면 빨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근데 그 순서를 없애고 나는 그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나한테는 똥냄새가 안 답니다. 이러면 합의 되게 안 되지. 잘못한 건 시인하고 가야 된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화제가 됐던 게 아무래도 네. 이 부동산 쪽이 좀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네네. 이런 좀 부동산의 흐름이나 정책은 좀 어떻게 좀 변화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말씀드리냐면은 민주당이 집권하잖아요. 부동산 값 못 잡는다. 돈 오른다.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요. 저는 그거 장담합니다. 갖고 그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 줄 압니까? 부자들.
부자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야. 또 그분들이 돈 벌었어. 그래갖고 저거들 세금 또 작게 내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 지지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뭐 물론 또 아니 그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작년에 뭐 이제 10월 15일 날 그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보면 부동산 값은 자꾸 오르고 있어요. 내리지 않아요. 상승세가 있잖아요. 집값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되지. 그렇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중국에 있잖아요. 큰 손들이 작용 굉장히 많이 하잖아. 중국의 큰 손들이 진짜 중국 분들 보고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물론 뭐 돈이 내 돈이 있어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물론 자유지만 그래도 조금 자기들이 소유를 해서 금전으로 이익만을 추구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돈이 움직이니까 우리 서민들이 있잖아요. 그 집값을 감당해내기 어려워. 그런 작용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그냥 뭐 100억짜리 집도 현찰로 바로 산다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모순됐다 이 말이야. 그치? 네, 예, 그래서 부동산 전망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아니하다. 그래도 다시 또 거래가 있잖아요. 활성화 되겠지. 돈 많은 사람 많다. 그래서 참 좀 어려운 정말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신점을 한번 요청드린 건데 네네. 선생님께서 좀 추가적으로 더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대장동 사건, 그치?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 형아우 하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한테는 해를 입지 아니했는데도 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덕을 보았지만, 덕을 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아니 있습니까? 근데 항상 있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에 내가 주목을 한번 해보면, 이 일로 내가 이득은 취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있잖아요. 좋은 일에 막아 끼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무속의 세계에서 보면 너무나 물론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기를 건드리잖아요. 네네. 맞지? 지기를 건드리잖아. 물론 거기에서 내가 요 대장동만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있잖아요. 큰 뭔가 지기를 건드려서 동토가 일어나 그 기운이 있잖아요. 항상 나의 시끄러움을 달고 따라다닌다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완전히 다 덮이려고 하면 앞으로 3, 4년 더 지나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